자, 한미반도체 부분을 어찌 보면은 뭐 선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위치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뭐 선반영돼 있다라고 인식을 잡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 일단 한미 반도체 쪽의 주봉, 월봉 그리고 이제 전일 수급 범위까지 한번 쭉 놓고 해석을 해볼 텐데 뭐 시장의 흐름은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미 벌써 야 대단하다. 전체 시장의 흐름 대비해서 뭐 상당하구나. 그리고 조금 이따 볼 이스페타시스 마찬가지고요. 뭐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죠 사실.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면은 지금 뭐 IT 쪽의 오늘의 흐름 자체를 가지고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선반영돼 있어서 고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한미반도체 기준에 8월 16일 날 좀 아쉽더라도 네이버를 정리해서 편입을 하자. 그게 이제 47,000원, 48,000원 뭐 이렇게 됩니다. 47,000원대, 48,000원대. 그것 대비해서 이제 20%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가 한 4% 반등 나오더라도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16일에 6통의 문자 47,000원에서 39,000원, 17일에 6통의 문자 역시 47,000원에서 39,000원. 그다음에 18일 날 48,000원에서 쭉 사서 계속해서 가지고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0시 그다음에 2시 10시 59분 요때 이제 차익 실현. 그러니까 지금 7통인가요? 6통? 7통? 7통의 매수 그다음에 차익 실현의 문자가 이날 실질적으로는 3번 나갔고 실질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은 19,000원 정도 수준의 차익 실현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2차 목표 주가까지 다 돌리면서 67,000원에서 2% 조정 부분이 59,200원이죠. 2%가. 이건 잘못 적혀 있는 거고. 그다음 여기도 이제 58,200원. 4%가. 어쨌든 59,000원 정도의 정리 이후에 56,500원, 57,000원 거기서 다시 편입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21일 날 기준도 월요일 날의 기준도 뭐 58,300, 59,700원, 58,900원 뭐 잘 편입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때 기준에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됐었죠. 근데 쭉 미끄러지다 보니까 좀 많이 버겁습니다 지금. 미끄러질 때 차익 실현 범위를 또 어찌 보면 놓친 거고. 근데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하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오늘 1시 방송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하이닉스 뭐 이렇게 세 종목 정도 기존에 있던 거에서 차트만 업을 해서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앞전에 뭐 원고 내용에는 이런저런 내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 표 작업부터 먼저 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 3개부터 뭐 업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건 내용. 어제 다 끝내놨으면 제가 차트만 자르면 되고 제가 차트를 못 자르면은 그 차트 정도만 포함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표 작업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일단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시가총액의 수치는 바뀔 수는 있어도 바뀌진 않아요. 순위는 보시는 것처럼 버크셔 해서웨이하고 뭐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것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 맥락에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뭐 5월 이후에 뭐 많은 분들이 수익을 잡아내셨다가 잡아내셨다가 아니라 잡아내셨고 그리고 이제 5만 원 공방 5만 원 5만 3천 원까지 올라올 때 그 5만 원 위에서 이제 차익 실현 대부분 다 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거래 터지고 움직여서 5만 원대까지 따라붙었던 그 물량이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좀 했죠. 근데 IT는 어지간해선 계속 가져간다. IT는. 그래서 그 기준점에서 이제 설정을 한 거고 결론적으로
18일 날 금요일 날 뭐 차익 실현 한번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 재편입한 과정에서 오늘이 하여간에 제일 짜증스러운 날이 된 거예요. 재차. 그 전에는 뭐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어찌됐건 저평가 상태 아니고요. 그리고 뭐 찬반 논란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프리미엄이 너무 크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어제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HBM의 이 기준, 그래서 TC번더 쪽의 기술력을 뭐 인정을 받고 이쪽에 생산 캐파 커지면서 실적 개선폭이 월등해질 거다, 뭐 여러 내용. 근데 결론은 저 부분이 펀더멘털을 지금 당장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다? 모멘텀이다. 저 부분은 모멘텀이다. 어떤 모멘텀? 주가의 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 이거하고 또 뭐가 있어요? 표작업 하나 더 해주세요. 한미반도체. 오늘 원고에 가지고 나갈 수 있게. MSCI 지수에 일단 편입이 된다. 발표 났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이슈. 지금까지 뭐 누적 수급이 외국인간 쌍끌이로 대략적으로 한 6%대 들어와 있는데 적지 않은 물량이에요. 적지 않은 물량이고 그 부분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번에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것을 노리고 액티브 쪽에서 미리 편입을 설정했다. 뭐 그렇게 해도 해석을 해도 나쁘진 않아요. 당장에 8월 말까지 그 물량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패시브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공매도로 대차가 될 수가 있죠. 그건 이제 후에 다시 생각해보는 문제고. 어찌됐든 우리는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에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거래대금을 중요시한다. 누적 수급은 확인을 했고 거래대금 부분이 2천억 이상 터져야 된다. 근데 금요일 날 9,700억이 터지면서 거래대금 1위. 그리고 오늘도 1,500만 주를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개장 초에 거래가 동시효과부터 터졌는데 주가가 눌리다 보니까 거래가 둔화된 거죠. 둔화가 되면서 결론은 1,500만 주에 9시 10분 150만 주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그 다음에 9시 반에 300만 주 요 수준까지는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주가 눌리면서 거래가 둔화돼 있고 지금은 거래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380만 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700만 주대 거래량, 그러니까 700만 주 수준만 터져주면 좋겠는데 그 700만 주가 터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후장에라도 빠르게 돌려야죠. 빠르게. 700만 주 터지려면 이미 이제 380만 주니까 1시까지 기준에서의 이 380만 주 그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 가격 반발력이 조금만 더 이어져도 700만 주는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무난하다. 그 거래가 유지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정점을 찍고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지난번처럼 5만 원대에서 쭉 횡보한 것처럼 그렇게 횡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한가 한번 찍고 21% 급등 나오고 꼬리 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라면 우리는 뭐 즉각적으로 차익 실현하죠. 그러니까 오늘 하여간에 뭐 갭상승에 모멘텀도 있었잖아요. 엔비디아의 초강세 흐름이 명분이 될 수 있었던 충분한 자리였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이렇게 음봉으로 그것도 고점 대비해서 8% 이상 이렇게 밀고 내려오니까 좀 뭐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공포감도 앞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갭에 대한 부분을 메꾸면 58,000원을 이탈시키고 메꾸면 거기서 이제 뭐 심사숙고해서 비중을 정리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급도 볼 거고 그냥 무조건 가격으로 내려왔으니까 정리해야지 이게 아니라 수급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56,000원대부터 들어가긴 했지만 어제 6만 원 넘길 때까지도 공격적으로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엔비디아발 흐름도 보자. 엔비디아가 당연히 7% 움직이고 1% 더 움직이고 1%씩 약보한 뭐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탄력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미국장의 가격 반발력도 그렇고. 근데 결론은 그렇게 움직임을 줬는데 얘가 이제 바보짓을 한 거죠. 움직임을 줬는데. 일단 하이닉스에서 가격 반발력이 조금씩이라도 나오려고 해요. 11만 8천원 하방 잡고 거기에 이제 연동돼서 한미반도체, 이수베타시스 뭐 아무래도 엔비디아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은 조금 잘라 놓을게요. 많이 좀 비워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이 너무 많아도 뭐 방송 갖고 나가는 것도 벅차고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이게 이제 VVIP 방에도 PDF 파일을 올려드리니까 가끔 시간 되실 때는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검색기에서 저렇게 나오고 변동률이 저 정도 형성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에서 보니까 이제 49,000원도 굉장히 좋은 낮은 가격이 되는데 저 당시의 기준은 이제 과연 움직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결국은 500만 주라는 거래량이 저때는 이제 턱없는 거래량이었는데 저런 거래량을 넘김으로써 주가의 변동에 확장이 나온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량 부분이 9,700억까지 터지면서 거래대금 1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면 쉬어가는 게 옳다. 지속적이지 못한다고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2차 전지 부분을 설정할 때도 어떻게 설정을 했어요? 2차 전지 부분을 설정할 때도 2차 전지 부분을 설정할 때도 2차 전지가 거래가 터지면서 계속 강세를 뛸 때 그러니까 뭐 40만 원에서 80만 원 에코프로가 한번 조정 크게 받았다가 80만 원까지 올라갈 때 이럴 때의 기준에 설정한 내용들이 뭐예요? 거래가 수반되어 있다가 거래가 급격히 감소되지 않는 한 추세는 그대로 이어진다였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82만 원까지 전체 수익을 다 잡아낼 수 있었던 거고 그 이후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거래 부분이 둔화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최고의 거래대금 뭐 에코프로의 4조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뭐 거래가 급감하는 거하고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기준에 오늘 현재 기준의 거래량 그리고 마감 때까지의 700만 주 수준의 거래량 또 그 이상의 거래량 그 정도면은 지금 뭐 정점 인식을 잡고 여기가 최고점이니까 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표작업 해놓은 것들 있죠 쭉 그 표작업 해놓은 거에서 18일 날짜 기준에 거래대금 표 여기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래대금 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기준에서도 58,000원대부터 해서 다 들어간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 58,000원 공방이에요. 58,000원 공방.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세 추정을 해보고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차트 부분 자를 건데 일단은 뭐 요 5분봉은 빼버리고요. 일봉 기준에서 어제 이제 잘라드린 일봉이 있고 오늘 음봉으로 떨어져서 좀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 음봉에 오늘도 이제 잘라드린 음봉이 있죠. 거기서부터 더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더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저 부분을 이렇게 57,800원의 가격까지로 설정을 해놨어요. 지금 뭐 58,000원 공방입니다만 57,800원 기준에서 저 갭이 메꿔지고 종가로 메꿔지고 또 수급범위 지금 놓고 보고 있잖아요. 수급범위 이 수급범위까지도 지금 17만 주 매도인데 9,700만 주짜리에 6%면 600만 주 정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수급이 뭐 17만 주 매도에 개인 선호 창구는 그렇게 뭐 매수한 것도 없는데 저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마감 때까지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더 나온다라는 가정을 무조건 미리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만약에 57,800원을 만약에라도 이탈시킨다. 지금 뭐 그렇게 돼 있죠. 지금 58,000원 수준이니까. 57,800원을 이탈시키고 그 부분에서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 지속된다면은 심사숙고해서 수급까지 확인해 가지고 비중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된다 싶으면 정리를 할게요.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설정이 되면
정례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그때는 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 개별 매매 하시기보다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신 개별 매매는 뭐 상관이 없는데 굳이 여기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벽에 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셨더니 굉장히 엔비디아가 초강세 흐름이다.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동시효과 이후에도 오전장에도 너무 행복했다. 근데 음봉으로 떨어져서 뭐 속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 끝났어 이렇게 설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봉 기준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일봉 오늘 게 있으니까 이거는 빼셔도 됩니다. 이건 빼시고 그리고 이제 주봉 기준에서 마찬가지 주봉 어저께는 새로 넣는 게 있는데 어제 새로 넣는 것도 오늘 걸로 바꾸시면 돼요. 주봉? 아니 다 그냥 다 넣어놓으세요. 다 넣어놓으세요 그냥. 저도 넣어놓고. 그 주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흘러가던 와중에서의 흐름인데 요게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의 상한가 이후에 21% 추가 급등.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맴돌았다는 거죠. 시가총액의 규모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가총액 규모의 설정 범위를 놓고 해석을 한다면 시가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규모의 범위를 놓고 해석을 한다면 소형주들처럼 그냥 막 쭉쭉쭉 뻗어가는 흐름은 좀 불편하죠.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죠. 새로운 모멘텀과 뭐 새로운 자금 집행 여력이 생기면 모를까 뭐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막 위로 막 계속 치고 올리거나 그런 부분은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쉬어갈 거냐 아니면 시장 조치 뭐 단기과열 지정 예고나 이런 부분을 피해가는 선에서 강세를 좀 잡아줄 거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한미반도체를 한동안 안 봤던 이유 중에 하나 횡보 과정에서 안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과 투자 경고 지정이 됐었죠. 단기 급등 때문에 투자 경고의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템포 좀 쉬어갔었는데 지금의 기준은 뭐 경고까지 올라가서 쉬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위를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위를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그 매집에 대한 기준 보면은 전체 시장에서 한 11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기준에 외국 기관 합산해서 뭐 600만 주 수준 그 매수 평균 단가가 34,300원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34,300원 그렇게 해서 매수 그 단가도 같이 설정을 잡아놓을게요. 한미반도체. 하이닉스가 11만 8천원까지도 살짝 한번 다시 이탈이 됐는데 좀 짜증스러운 거죠. 일단은 매집 단가 기준에 34,300원인데 굳이 그거는 안 바꿔놓을게요. 바꾸려면 또 수량까지 싹 다 바꿔야 되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좀 불편하고 또 바꾸려면 그리고 주봉 차트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1년 올해 기준에서 단위로 좀 설정을 할 건데 아쉽죠. 어제 도지에서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 이제 공포감이 앞서는데 그나마도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그나마도 그리고 요 그 몸통 부분하고 고점 부분을 넘긴 그 흐름 그리고 수급이 들어와 있는 흐름 거래량 부분은 요 정도가 이제는 아니죠. 더 넘겨야 돼요. 최소 3천만 주 이상. 요건 뭐 충분하다. 하루에 뭐 1,500만 주씩 터져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9,700억씩. 그리고 요 정도의 거래도 터져주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주가가 올라오기 전이니까 이렇게 주간 단위 4천만 주씩 터지게 되면은 그러면 6만 원 기준 잡고 2조 4천억이거든요. 2조 4천억이면은 요 거래대금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가 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래량을 무조건 넘겨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이 부분도 그림을 그려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이 수급 범위가 오늘은 좀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주가 조정을 받는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어 줘야 된다. 주봉 단위에서도. 그래서 요 흐름은 당연히 잡아 끌어갈 수 있다. 뭐 이번 주 한 템포 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좀 짜증스럽죠. 눈으로 본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 고점을 넘겼다. 그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는 65,000원 수준으로 일단 여전히 유지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월봉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월봉의 그림이 조금 바뀌어지긴 했는데 뭐 전일 기준하고 큰 차이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굳이 안 잘라도 될 것 같긴 해요. 월봉 그렇게 해서 전일 기준하고 2023년 것만 땡겨서 보면은 수급 범위하고 거래대금은 이제 거의 다 치고 올라왔고 이렇게 되면 뭐 거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자를까요? 장중반등이 있으니까 마감 때 자르는 걸로 하고 이렇게 주봉까지만 형성을 해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한미반도체 기준은 많이 지금 짜증스럽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그래요. 이수베타시스는 그나마 4%대 움직이는데 이건 뭐 한미반도체에서 뭐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고점 대비 8%인데 고점에서 차익 실현도 못 잡고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뭐 앞부분에 요날 뭐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접근 범위 그리고 재접근한 단가보다 그렇게 크게 버거울 정도로 물려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마인드 컨트롤 우리가 해나가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움직이는 쪽의 기준은 일단은 멈춰두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포스코 퓨처엠 질문 주셨는데 저라면 이제 뭐 오늘 조금 늦은 감도 있긴 합니다만 장중이니까 오전 장중이니까 다시 이제 돌렸다가 고점 돌파를 못한다면 정리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게 옳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에코프로만 강세를 띄었고 나머지 부분이 역시 이제 힘겨운 흐름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기준도 수급도 조금 이제 뭐 둔화돼 있고 고점에서 좀 밀려 있는데 시장 영향이죠. 아무래도 시장 영향. 하이닉스도 또 한 템포 미끄러져 버렸어요. 일단은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런 물량들은 이제 다 인덱스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물량이 아니라 인덱스 물량인데 선물 쪽에서 지금 힘이 쭉 빠져버리네요. 일단 한미반도체 하방 요 자락에서 이제 좀 잡고 있는 그 위치에서 비중 유지하고 비중 없으신 분들 신규 편입 설정 범위까지 고려를 해서 전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면 이제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쪽의 흐름에서도 이동 압축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뭐 아마도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오픈이 될 거예요. 어차피 주가는 위로 보고 있으니까 윗방향에서 이제 오픈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합류하셔서 이거 뭐 어떻게 대처할지 혼란스럽다. 개당초에 잘 차익 실현했으면 좋은데 차익 실현 못했는데 지금 뭐 가져가는 게 옳겠느냐 아니면 잘라냈다가 다시 편입하는 게 옳겠느냐라고 했을 때 거래가 터지고 유지되면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가져가는 쪽의 전략을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지금 교육 기간입니다. 어제부터 교육을 했는데 어제 교육 시스템이 좀 문제 있어서 다시 이제 교육을 진행할 거예요. 오늘 제차 미리미리 교육 일정 오늘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문자 발송하시고 제 핸드폰 번호도 등록해 놓으라고 했어요. 저도 문자가 오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오늘은 무슨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그 교육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애우고 계시냐고. 매일매일도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교육 일정 넣어주라는데 그게 그렇게 전달이 안 돼요?
교육 일정하고 시간이 있어야 아실 거 아니야. 어? 구두적으로 전화해서 내가 며칠입니다. 기억 못해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주 내내 6시부터 하겠습니다 하면 6시 내내로 다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응? 어제도 폰 등록해놔라는데 뭐 지금에 와서 무슨 뭐 대표님 폼 등록이야. 응? 답답하네 진짜. 여기도 저기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내도 해드리고 오늘 6시에 교육 있습니다로 해드리고. 응? 자 일단 어찌됐건 그래서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교육 그리고 전체 포트 구성 함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